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격술의 도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육기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나 일단 육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용어에 대해서 이 말뚝, 절처, 용신 이 용어들이 전부 다 구구단위듯이 이제 몸에 다 배어 있어요. 처음에도 공부 시작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또는 새롭게 지나가시다가 들려서 보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전혀 책에서도 없는 내용이고 들어본 적도 없는 말들이라 어떨 때에는 좀 많이 좀 재미를 놓치시죠. 그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유튜브 뭐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어떻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 요렇게 이제 한번 꾸며봤어요. 우선 제일 먼저 요 말뚝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뚝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12개 지지가 있어요. 말뚝의 지지는 인신사해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인신사해가 물론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것이 각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계절의 첫 계절이라는 사생지에 관계된 거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사생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생지라고 하는 이유는 계절의 첫 계절 3개월 한 계절이지만 첫 관문이 사생지입니다. 이 사생지는 말뚝을 외우시기 편하시라고 각 계절의 자기 본기 바깥 세상에서는 격국이죠. 인에서는 갑이 제일 셉니다. 그죠? 갑이라는 것이 말뚝입니다. 사에서는 병화겠죠. 병화를 빨리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에서는 경금입니다. 경금, 본김이죠. 해에서는 임수가 말뚝입니다. 이 인신사 사생지는 말뚝인데 이거 간단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생지에 갑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다음 식신이 병화를 달고 있고 병화는 경금까지 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금은 임수를 달고 있고 다음 계절이 양간이죠. 생지가 생기는 이유는 다음 계절을 품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임수는 간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봄의 간목은 여름을 품고 들어오면서 갑이 병화가 들어오고 이게 말뚝입니다. 여름의 병화는 토는 붙어 있는 거니까 가을에 경금을 품고 들어오죠. 이렇게. 그다음에 신달은 가을에 임수, 그죠? 다음 계절이 양간을 자식이니까 품고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해수는 임수인데 간목을 품고 다니죠. 요 사생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말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외워두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수월하게 외워질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오묘입니다. 사왕지죠. 사왕지에서 자하고 묘하고, 그죠? 유하고 자오묘인데, 그죠? 이게 자오묘이죠. 자하고 오하고 묘하고 유하고 이렇게가 사생지죠. 사왕지. 요거를 사왕지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깥에서는 이 왕지는 좀 특별하게 취급을 하고 있죠. 저희도 특별하게 취급합니다. 요게 사왕지면서 별동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동대. 별동대인데 여기에는 요거는 이제 지장간이죠. 각 분기가 지장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하실이라고 따로 지지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좌우묘 말뚝을 잡으실 때는 쉽게 잡으시는 방법은 요게 자수가 물이죠. 물이 생하는 것이 목이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이렇게 다음 계절은 병화를 들고 말뚝으로 들어옵니다. 요게 생존을 받는 것이 말뚝입니다. 말뚝을 쉽게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논리를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재미도 없고 빨리 쓰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게 뭐다? 이게 뭐다라는 걸 빨리 암기하고 익혀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달딱 그러면 간목이 말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묘달은 목이죠. 요것이 생하는 것이 화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경금을 달고 있죠. 이렇게 말뚝으로 정해집니다.
이 말뚝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뚝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이렇게 재조명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달은 화죠. 화는 화토가 항시 붙어 있습니다. 오도 화가 생각하는 것이 원래 토인데 금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금이 임수를 달고 말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빨리 익히시라는 겁니다. 유는 금이죠. 금이 생각하는 건 수죠. 그래서 임수가 간목을 달고 이렇게 들어와 있다. 말뚝으로. 이것이 사왕지. 저 사왕지는 사왕지인데 별동대라고 칭을 해놓고 별명입니다. 이거는. 따로 바깥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본기가 지장간인데 지하실이 따로 있는데 지하실에서 우리가 그것을 말뚝을 추출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신사유 좌우묘는 말뚝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인묘론에 들어가면 진술충미죠. 진술충미는 그죠? 진술충미는 뭐에 해당된다? 진술충미는 사고지라고 얘기도 합니다. 사고지 또는 사묘지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요 고지라기보다는 묘지라는 것을 더 사묘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묘지에서 말뚝은 여기에서 인묘론에서 나온 인묘자의 양간 플러스 양간이죠. 양간이 말뚝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진에서는 어떻게 하죠? 임수가 임묘죠. 전계절 양간임묘입니다. 이것이 간목을 달고 말뚝이 걸려 있죠. 미는 전계절 갑이죠. 갑에 병화를 달고 이렇게 말뚝으로 형성됐고요. 술은 전계절의 화죠. 병화가 경금을 달고 말뚝이 형성돼 있고, 축토는 전계절 금이죠. 경금이 임수를 달고 이렇게 말뚝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은 그 지지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뚝은 지지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는데 말뚝이 이 지지의 지장간에서 거의 우리가 차선으로 따지면 4차선에 힘이 있다 이거죠. 4차선이죠. 선의 힘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2차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힘이 다른 것보다 2배가 많다는 거죠. 요 4차선이 이렇게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격국입니다. 격국이 격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결국은 주어진 규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규격이 제일 센 게 뭐냐인데 이 격국과 대를 쓰는 것이 요 말뚝의 두기 힘입니다. 그죠? 마쪽과 힘이 세다. 4차선의 격국보다도 오히려 더 힘이 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인신사이나 진술충미에 이거는 진술충미에 해당되는 거죠. 진에서는 말뚝 임수인데 무토 또한 비까비까하게 서로 힘이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사용 설명서가 나중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합장에서도 많이 설명해 놨어요. 또한 인신사의 사생지의 말뚝과 그죠? 사생지, 사왕지의 말뚝과 그죠? 사묘지의 말뚝은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거는 따로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거나 앞장에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니까. 물론 이것을 예전에는 사생지는 속지 말자 인신사의 사왕지는 다시 보자 좌우묘, 사묘지는 인묘보자 지수충 이렇게 구분지어서 처음에는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좀 떠나서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해서 사용법만 조금씩 사생지, 사왕지, 사묘지 조금 다르게 설명할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이 말뚝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지든 말뚝을 하나씩 찾아내면 나머지 사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오랫동안 공부해도 사주가 늘지 않는 이유가 자꾸만 보고 써놓고 보기 때문에 잘 안 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주를 풀어나가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통변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말뚝을 잡아놨으면 절처라는 것은 절차라는 를 좀 이해하기 쉽게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방금방 암기가 되니까. 봄의 대표자가 간목이죠. 양간이니까. 여름의 대표자는 병화입니다. 무토는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취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경금이 또 대표자죠. 겨울에는 임수가 또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갑병, 경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봄과 가을은 짝지죠, 서로가. 간목과 경금은 서로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거 사돈지간입니다. 가을의 경금과 겨울의 을목이 부부지간이거든요. 유별나게 합이 잘 되죠. 겨울의 임수와 여름의 정화가 합이 되죠. 이렇게. 요 부분들이 요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붙어 다니는데 이걸 우리는 육기에서는 짝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가을의 간목의 짝지는 경금이죠. 겨울에 임수의 짝지는 병화입니다. 그러니까 병화의 짝지는 이렇게 임수가 짝지고 경금과 간목은 서로 짝지입니다. 이거 붙어 다닌다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말뚝이 봄에 간목이 말뚝이면 경금이 올라옵니다. 그죠? 여름에 말뚝이 병화가죠. 목생화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임수가 올라오고 가을의 말뚝은 임묘자가 임수죠. 그러니까 병화가 올라오죠. 겨울의 말뚝은 사달의 말뚝은 병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수가 올라올 것이고 5달의 말뚝은 경금이죠. 경금이니까 이렇게 간목이 올라옵니다. 그죠? 미달의 말뚝은 갑이죠. 임자가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경금이 올라오겠죠. 신달의 말뚝은 경금이죠. 그러면서 간목이 올라옵니다. 유달의 말뚝은 그죠? 유달의 말뚝은 임수죠. 임수니까 이것이 병화가 올라옵니다. 술달의 말뚝은 병화죠. 병화니까 여기가 임수가 올라옵니다. 해달의 말뚝은 임수죠. 임술의 말뚝이니까 병화가 올라옵니다. 자달의 말뚝은 간목이죠. 간목이니까 경금이 올라오죠. 이렇게 축달의 말뚝은 경금이죠. 그러니까 간목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12개 지지에 절처와 말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하나 찾으면, 그죠? 말뚝을 하나 찾으면 그의 짝지, 갑과 경, 그 다음에 임과 병화로 나누어서 서로가 어떤 관계다, 같이 협조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관계다. 이렇게 짝지를 찾으면 말뚝을 찾으면 절처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이거 암기 금방 됩니다. 이거 30분도 안 걸리죠. 좀 많이 다뤄보신 분들,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애매하죠.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용신론에 들어가는 건데, 용신론은 사주를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게 용신론입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을 해도 용신 잡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용신을 잡는 거는 제일 먼저 잡는 것이 억부 용신을 잡습니다. 억부. 신강신약이죠. 신강신약을 잡아서 신이 일간 신이 강하냐 또는 신이 약이냐 이렇게 해서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용신, 통관용신, 병양용신, 그 다음 격공용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곱하기 5가지의 용신을 씁니다. 또는 연월일시 8글자의 오행의 숫자를 계산해서 어떤 오행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강하다 약하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신을 사용하는 문파마다 좀씩 다르긴 하지만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오랫동안 해보니 그 용신이라는 것을 용신의 앞장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용신이 분명히 쓸 용자를 씁니다. 그죠? 쓸 용자를 쓰고 요게 신자, 신명 신자를 쓰는데 귀신자기도 하고 그럼 이 용이라는 것은 어디다 쓰는 신이라는 거죠. 어디다 쓰는 글자며 무엇을 위한 글자라는 걸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용신이라는 것은 결국 용신은 일간을 도와준다 이런 의미도 있죠. 일간을 도운다. 그런데 일간을 어떻게 도울까요? 일부 책에서는 일간을 도우는데 일간을 협조해주는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용신 잡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막상 잡아놓고도 용신을 활용해서 통번하기까지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근데 사실상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보고 많은 사람들과 또 감정을 해보고 또 연구를 해봐도 신강신약과 오행의 어떤 5가지 있죠. 억부, 조우 이거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대구에 계신 단원 선생님도 계셨던 단원 선생님도 이 5가지의 용신을 뽑는 방법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용신이 못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찾아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갖춰도 용신 잡기에 많이 어렵습니다. 좀 틀릴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육기에서는 이 스펙용신이라는 걸 씁니다. 자, 그러면 왜 스펙용신이라는 쓸 용신의 계기가 됐느냐? 용신은 우리가 처음에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용신은 벌어먹기 위해서 무엇을 갖고 사회에 나갈 것이냐라는 벌어먹기 하는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라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죠? 우리 육기에서만 하는 방법이죠. 수단이다. 용신이라는 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쓰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공부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내가 성장 과정에서 학교를 통해서 사회 경험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 성장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익히고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전공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공부죠. 자,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내가 사회 나가서 경제활동할 때 주 무기를 써서 공부를 가지고 머릿속에 들은 지적 자원을 가지고 나가서 벌어먹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이겠죠. 일체가 그래서 배운 게 있다면 어떤 분이든지 내가 그 전문적으로 전공한 분야, 배워진 분야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걸 사회에 나가서 써서 벌어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법조계 법학대를 나와서 열심히 해놨는데 바깥에서 노가다판을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그 좋은 걸 배워놓고 결국 그걸 버리고 내가 가서 남의 집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극히 드물 거라는 거죠. 내가 의대를 나와서 열심히 의사가 돼서 그걸 버리고 노가다 현장 가서 삽질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배운 걸 납두고 육체적인 노동을 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교육자면 교육자, 법관은 법관, 의사하면 의사, 또 종교활동도 종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장 과정에서 배운 전공적인 배운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벌어먹기 위해 쓴다. 그래서 벌어먹기 위한 수단을 가진 것이 용신이다. 벌어먹기 위한 수단. 그것이 1차로보다 공부하고 갖고 있는 내가 구비한 자격증, 그다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고시, 기타 등등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벌어먹기 위해 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근데 사람마다 타고난 것이 공부를 벌어먹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주어져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공부엔 취미가 없고 내가 일간이 읽은 기준에서 공부에 취미가 있는 사람인 반면에 나는 손기술이나 재주, 재능, 예능, 체능, 기타 등등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몇, 언변적인 몇, 식신상과는 그렇죠. 식상은 내가 언과 이죠 말과 행입니다.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행을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갖고 난 장기로 태어나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벌어먹는 도구를 삼는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따져보면 내가 벌어먹기 위한 기죠. 벌어먹기 위한 어떤 수단 도구죠. 도구인데 그것이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안 그러면 타고난 내가 재주, 장기, 예체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가수분들 또는 뭐 탤런트 그다음에 손재주 좋은 뭐 정비 기사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요렇게 됐을 때 식을 쓴다. 이내 내가 학교에서는 공부, 그다음 국가고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벌어먹겠다고 해서 용신을 공부한 인자를 쓰는 사람은 인을 용신을 쓸 것이고 벌어먹기 위한 수단을 쓰겠죠. 공부하고 취미가 없으면 내 재주를 가지고 벌어먹고 요 용신을 쓰겠죠. 요것이 인이냐 신이냐 용신은 배운 거를 벌어먹을 거냐 언변을 통해서 벌어먹을 거냐. 이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벌어먹기 위한 수단은 용신을 이것을 스펙 용신이라고 합니다. 스펙 용신. 다른 말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단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영어로 쓰기 위한 스펙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득이 스펙 용신을 사용을 해서 인을 갖다가 공부한 걸 벌어 갖고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것이냐 또는 내가 장기를 가지고 나가서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할 것이냐를 결정짓는데 그 사람은 인을 써야 되느냐 식을 써야 되느냐가 용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인을 갖고 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거를 도와주는 희용기구한 논리를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도와주는 게 희신이죠. 이 희신을 다른 말로 해서 성부상조해서 상신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식이용신인 경우 식을 도와주는 비겁이 협조하는 거죠. 상각계. 그래서 여기가 상신이 되죠. 그래서 상신과 용신은 이런 식으로 형성돼요. 그러니까 인과 식은 결국은 용신이지만 관과 비는 결국 희신이 된다. 얘는 이쪽 갖다 붙을 수도 있고 저쪽 갖다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연기관을 따졌을 때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 왜 말뚝이라는 말을 사조용의는 없는 용어예요. 절처도 없는 용어이죠. 이 말뚝이라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그 사주 지지에서 말뚝처럼 우뚝 서서 변하지 않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파급력,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말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뚝은 밖에는 없는 얘기인데 단어 자체가 그죠. 각 지지에서 가장 큰 힘을 세니까 우뚝 서서 말뚝 역할을 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을 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타고난 지지마다 하나씩 있죠. 물론 지장 간에도 숫자도 있고 뭐 사령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거 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오고 말뚝이라는 자체를 위해서 이 말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요거는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한 10수가지입니다. 수가지. 10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설명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임상실험이 완료한 상태고 많은 감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상담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정확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뚝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사주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격국하고는 또 차원이 약간 좀 다릅니다. 물론 격국 가지고도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좀 많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말뚝이라는 단어가 우리 육기를 시청하시고 또 구독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저게 뭐지라고 많은 어떤 의구심을 갖고 간략하게나마 이해를 돕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육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다 알죠. 너무 쉬우니까. 근데 말뚝이라는 부분과 절처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용신의 사용, 스펙 용신을 사용한다는 거, 그 상신, 그다음에 겁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뚝과 절처와 용신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간략하게 이해를 하셔야 저희 영상을 보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으니 조금 쉽게 그냥 지지 탁탁탁 하면 나오게 기죠. 이는 갑이요, 병화요, 임수요, 병화. 여기는 경금이요, 여기는 갑목이요, 경금이요, 임수요, 병화요, 임수요. 이렇게 탁 나오게끔. 그러면 절처가 다중으로 따라오고 짝지로서. 그래서 사주 분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마 저희 유튜브 육기역수를 다시 본다면 또 굉장히 마음이 들고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다들 한번 보시고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나 지나가다 들려서 보시는 분들 한번 이해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뚝절주 용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꼭 좀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도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눌러줬으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